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농종원의 김기주라고 합니다. 저는 방금 농종이라고 표현했고, 저희들이 아마 여러분께서 계속 사업하거나 교육 받으시다 보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아마 긴 이름을 들으실 건데, 제가 그 농종원은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와 관련된, 그다음에 농어민 교육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활동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 관련된 업무도 저희 농종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가 그 청년 후계농, 그러니까 청년 창업형 후계농하고 후계 농업 경영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드린 이유는 보육센터의 교육을 한 20개월 동안 받는 중간에 교육 수료 이후에 내가 영농으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느냐, 그걸 20개월 후에 고민하면 이미 늦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20개월 교육하는 과정에서 향후 내가 교육 종료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를 중간중간 설계할 수 있는, 나름대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회는 하고, 시간 관계상 자세한 부분을 못 드리는 부분은 교재를 좀 참조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 내용이 스마트팜 코리아 다시 등록된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10년 전에 비해서 현재 우리나라 농업도 많이 진 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 부분도 과수나 채소, 축산 분야 품목별로 여기까지 소득 기준으로 좀 많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농촌에도 많은 사람이 전에보다 좀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식량, 농촌 일자리 증가, 농업의 디지털화가 현재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이제 농촌에 많은 고령화 되어 있지만은 젊고 유능한 청년이 이제 현재 솔직히 말해서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청년분들이 농업에 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과 여러 가지 정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농식품부에서는 후계 청년 농업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20년대 제정해서 작년 5월달에 시행을 했고, 다음 달이면은 이 청년 후계농에 관련된 종합 대책이 발표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도 교육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마 종합 대책이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모르고 계셨을 건데, 아마 다음 달 정도 발표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설계하는데, 내가 향후 지를 어떻게 하는 데서 아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주요 내용으로 보면은 후계 농업 경영 등에 한 선정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가 교육우대, 영농 영어 활동, 체험 기회 등 제공 등 여러 내용들이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포함해서 대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청년 후계농, 제가 청년 후계농을 꼭 가로쳐놓은 창업형 후계농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는 청청농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했다가 최근에 용어를 좀 통일한다는 차원에서 청년 창업형 후계농, 그래서 청년 후계농을 하고 있는데, 17년도부터 해서 계획을 준비해서 18년부터 선발해서 올해까지 해서 총 8,60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까지 인력 육성 목표가, 청년 인력 육성 목표가 2만 명이 있을 때가 현재 8,600명, 매년 2,000명 선발했고,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청년농 육성을 3만 명으로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는 이 선발된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좀 잘 관찰하셨다가 올해 연말에 내년도 선발에 대한 지침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이나 후년에 선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을 정책 국정과제로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예비 청년 창업농업에 대한 창업 장려, 그다음에 초기 정착이랑 강화, 그다음에 후계농 자금 상환 완화, 상속세 공제 상향 등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방향으로 되어 있고, 이걸 포함해서 다음 달 9월 달에 종합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몇 가지 보면은 이미 부모님이 영농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기 상속세 공제 상향 이런 것들도 아마 좀 귀에 쏙 들어오는 제 정책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 청년농을 우리가 왜 집중을 해야 되고 육성해야 되냐, 그 차원인 거고, 지금부터는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료의 기준은 청년 창업, 그러니까 청년 후계농 선발 및 영농 정착 지원의 사업은 시행 지침이 매년 전년도 말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2년도 선발을 위한 기준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23년 또는 24년 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 22년 12월 말에
이 지침이 공지가 되고 공시가 된과 동시에 선발을 위한 홍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농림사업 관리 시스템, 에그리스라고 표현하고 있거나 농식품부, 그다음에 여기 스마트한 코리아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연말에 그 자년도에 선발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후계농은 만 40세까지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 빼놓고 나머지는 좀 변경될 수 있지만은 나이 제한은 그대로 좀 만 40세까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연말에 좀 보시면서 다시 한번 내년도나 후년 하실 때 좀 신청할 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격 조건은 청년 후계농에서 법에 청년농을 만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을 포함해서 향후 5개년간 영농계획서 심사해서 일단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파란 글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 경영인과 그다음에 일반 후계농업 경영인은 당해 년도에는 동시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당해 년도에 두 개가 동시에 신청이 불가하고 다만 연도를 달리해서는 신청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창업형 후계농업 경영인은 생활자금입니다.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매년 100만 원 정도, 현재 기준으로 매년 100만 원 정도의 정착금을 지원하는 생활자금이 되겠고, 일반 후계농업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억을 지원하고 저리 2%의 이자율로 지원을 하고 시설을 임대하거나 구입하거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자금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계획을 세우실 때 어느 걸 우선적으로 할 거냐 이런 걸 보시면 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반 후계농업 경영인은 만 50세까지가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걸 좀 보시면서 나중에 고려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청년 후계농 같은 경우는 만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 그리고 독립경영 3년 이하로 했습니다. 여기서 독립경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인의 이름으로서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거. 아마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다라고 표시하게 될 건데, 우리가 지금 법에서 농업이나 정의하기를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를 농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텃밭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농사를 도와주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실제로 영농을 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법에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에 한해서 하는 거고, 더군다나 거기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본인 명의의 경영주가 되겠습니다. 경영체 등록은 부모나 경영체 있고 아니면 거기에 고용인으로서 종속자로서 또 등록될 수 있지만은 여기 경우는 우리 독립경영은 본인 명의로 경영체를 등록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농업경영체 등록 이 단어가 아마 익숙하셔야 될 겁니다. 현재는 3년 미만의 영농 경영인 사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을 필요했거나 면제자, 거주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거주지 중심으로 후계농업 경영인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는 거주지가 그게 아닌다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신청하고 영농 정착금을 신청하기 전까지 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됩니다. 뭐 다른 것처럼 3년 전에 거주했거나 1년 전에 거주했거나 이런 규정은 없고, 현재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고 있다 하고 내가 후계농업경영에 선정돼서 아까 영농 정착금을 신청하겠다, 그 이전까지만 주소지를 그쪽으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보료 확인이 있는데, 이 말은 일정 소득 이상인 사람,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은 매년 법에 따라 약간 조정은 되긴 되지만은, 아시다시피 본인 세대인 경우는 뭐 20만 원 수준 이상, 20만 원 수준 이상이라는 것은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연봉 한 1억 이상에 가까운 수준이 좀 되기, 연봉 1억까지는 아니지만 그 수준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좀 포함이 될 겁니다. 그 대신 부모님, 여기 직계 전속 세대가 있는 경우는 부모님이 좀 재산이 많이 갖고 있다, 그런 경우는 아마 선정에서 제외될 겁니다. 그래서 그건 미리 좀 계산해 두셨다가 내가 이 수준에 보다 높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후계청년 정착보다 다른 제도를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하로 내가 어느 정도 여건 환경이 된다 그러면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 중에서는 일단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자 중에서 영농의 생산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고,
그리고 경영체 등록하기 전에 사업자를 폐업할 경우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지금 현재 다른 사업자를 경영하고 있다고 해서 신청 불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고려하셔야 되고, 또 더군다나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직업에 직장에 계신 분들도 일단은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 대신 선발이 돼서 자금 신청을 받기 이전까지는 그만두셔야 된다는 조건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경우도 일단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불가능한데, 다만 야간이라든가 영농 활동에 지장 없을 정도의 수업이 있는 사람은 일단 신청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선정된 사람은 다시 추가 선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금의 지원 내용은 1년차 선정했을 때 생활자금을 해서 100만 원, 그 다음에 2년차 하는 경우는 90만 원, 8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독립경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3년 동안 약 3,2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독립경영을 했던 연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은 좀 약간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자금의 용도는 다 아시다시피 농가 경영비나 아니면은 일반 가계 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산치 등 용도로 있는 대형 농기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입을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급 방식도 농협에서 있는 청년농업 희망카드를 통해서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면 사용할 수 있는 다 사용되는데, 다만 몇 개 업종에 대해서 사용이 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단 청년농이 선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필수 교육하고 본인의 영농에 관련된 선택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해당 품목이 자조금이 조성되어 있다 하고자 하는 품목이 자조금이 되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자조금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 경영장부라든가 가장 중요한 영농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에 영농 의무 기간 준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지원 기간에만큼 추가 영농 종사 의무. 그래서 내가 3년 지원 받았다. 그러면 3년 지원 받고 3년 더 총 지원 받고 개시하자마자 총 6년간은 영농을 종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중간에 내가 지원을 중간에 중단했다는 경우는 그 중단 일수만큼만 저희가 나눠서 의무 종사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 등 여러 가지 좀 후속 조치가 좀 따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일시 정지, 중단, 자격받다 뭐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설계하시면서 향후 영농 운영에 종사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까지 고려해서 한번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많이 되어 있고, 다만 우리 이게 크림카드 개념이기 때문에 크림카드가 사용하면 불가한 거,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이 좀 불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옵션하고 G마켓에서만 현재 구매가 좀 가능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청년 후계농이 되었을 경우 농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공사에서 농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년 후계농 선발된 사람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기가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농, 일단 또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기농 창업이라든가 농신보 같은 여러 데서 보증 우대 같은 조치들이 청년 후계농이 선정된 사람에게 사항들이 좀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청이라든가 다른 법인 취업 프로그램들의 안에 좀 포함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농정원이라든가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업정책 농구원,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일단 청년 후계농 대상원에서 여러 가지 우대 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선정 절차는 농심부에서 종합적 기본 계획을 세우고 시도에서 후계농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시도에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뭐 구비 사례는 좀 이렇게 좀 종류가 좀 많은데 그건 좀 한번 나중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페이지는 이제 신청서하고 영농 계획서들입니다. 그래서 다 이번에 보육센터 여러분 신청하신 것처럼 영농 계획서 작성이 전반적으로 신청이 좀 중요한 요소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좀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좀 서면 평가에 대한 기준들,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 보육센터 선발하면서도 이와 비슷한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좀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서면 평가 내용이고 일단 22년 내시기 때문에 23년도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다만 하나 얘기했습니다. 영농 교육 종사자에 돈 20점 영역 중에서 학교나 사회교육이 10점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농업계 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10점을 받는 거고 내가 농업계 학교 안 나왔다. 그래도 최근 3년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10점 만점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20개월 교육 받는다. 그럼 충분히 100시간이 넘기 때문에 보육센터 교육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도 이 부분의 점수는 좀 받을 수가 있고 기타 그동안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온라인 교육을 100%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게 100% 인정 여부가 비율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50%만 인정됐고 총 시간도 100시간을 다 못하고 이렇게 좀 했기 때문에 온라인은 100시간 당연 인정이라는 것은 아마 좀 이번에는 좀 기억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집합 교육을 좀 하시면 되는데 이 보육센터 계신 분들은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뭐 농업계 학교 졸업했거나 지금 현재 교육 내용 갖고도 충분히 이 부분은 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좀 되겠습니다. 관련된 자격증을 획득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여부가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 교육을 받게 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건 또 가점입니다.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수료자가 이점에 대한 가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100점의 기준인데 여기 계신 분은 102점이 총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료만 되면 이 2점은 자동으로 여기가 가점 요소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하더라도 보육센터 교육을 충실히 잘 받으시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좋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이 내용이고 이건 면접 평가는 아시다시피 이런 항목에 의해서 결국은 농업 농촌에 대한 의지가 있고 영농에 대해서 스마트한 의지가 있다. 영농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공부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답하시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에서 향후 계획에서 구체적 목표를 좀 뚜렷하게 세우신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계 농업 개인 육성 사업인데 간단하게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청년 창업 후계농하고 일반 후계농은 같은 연대 동시 신청은 불가능한데 연도를 달리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주 목적은 정예농업 육성이지만 결국은 시설에 관련된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선발되면 그 본인이 후계농업 경영 자금을 신청할 때까지 자격이 유지되는 거고 조금 전에 청년 후계농 같은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선발되면 당해년도에 영농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발 자격이 좀 박탈되는데 이 경우는 한번 선정되면 자금 지원할 때까지 자격 주의이기 때문에 좀 서로의 시차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청년 후계농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선발로 됐으면 12월 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영농을 개시해야 한다는 그런 제한적 요소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시기적 선택할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계농업 같은 경우는 자격 요건은 이건 만 50세까지가 일단 자격 조건이 되는 거. 마찬가지 지침도 작년, 그러니까 올해 22년 같은 경우도 21년 12월 달에 만들어진 지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3년도 같은 경우는 연령 50세 빼놓고는 나머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표될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 되고 이 경우는 독립경영을 영농 종사 경험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경우가 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병역이 미필자가 가능한데 그 경우는 산업기능용으로 편성된 경우가 좀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학력 부분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농구농대 아닌 경우 한해서는 기존에 교육을 이수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육센터 교육도 충분히 이용이 되는 거고 다음 아까 주의하실 게 사이버 교육은 아마 22년도까지는 100% 인정이 됐지만 다음 년도부터는 이게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을 좀 받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체 등록하는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한데 그리고 그 대신 그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영농에 관련된 부가소득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외 소득이 3,700만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 후계농 선정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외 소득이란 건 다 아시다시피 농가에서 얻을 수 있는 전체에서 영농 말고 다른 거, 이전 소득이라든가 다른 직업에 의해서는 소득을 농외 소득으로 보고 있는 게 그게 약 3,700만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이 후계농 선정에 일단 지원 대상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타 직업에 대해서는 뭐 상근이지만 어느 정도 그
신청해서 영농 시작이 전까지 그만두거나 그다음에 그 일용직 같은 어느 기간 이내에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하는 경우는 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업도 그렇고 선정 경력도 그렇고 품목 일단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한 자에 대해서는 일단 선정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이라든가 기선정 여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작년에 올해부터 추가됐던 게 후계농업 경영인하고 임업 후계자가 올해부터 구분됐습니다. 산림청에서 임업 후계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산물을 생산하신 분은 이 선정 대상에 일단 제외될 겁니다. 그 대신 그분은 임업 후계자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요건이고 요 평가 내용은 마찬가지로 서면 평가는 기존적 요소에 맞게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영농을 얼마나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여주면 서면 평가 내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000명 정도가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2대 1까지는 안 간 상황이기 때문에 후계농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요건 마찬가지로 시도에서 전문 평가 기관을 통해서 매년 2월 달에 선정해서 그때부터 자격이 주어지면 이제 본인이 필요한 경우 자금을 좀 지원받으면 되겠는데 자금의 용도는 취소 사유는 좀 그 후계자의 원래 취지에 맞는 일을 하지 않을 경우는 해당되는 거고 일단은 선정 규모는 매년 1000명 정도 그리고 선정 후 5년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2년 선정하면 27년까지가 선정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고 그다음에 후계농업 경영 3년 받고 그다음에 자금 지원받는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보시다시피 선정 5년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좀 잘 보시면 되고 아까 청년 후계농 같은 경우는 선발된 당해년 때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 영농을 개시해야 한다는 거 그 차이가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대 3억 지원인데 아시다시피 담보 평가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조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3억은 지금 현재 시세 너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좀 적긴 적습니다. 그래도 일단 지금 현재 금리 상태에서 2% 연리 고정금리, 또 변동금리도 일부 가능한 곳이 있는데 2% 금리라면은 규모는 좀 작다 하더라도 그래도 영농 개시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충실히 후계농업 경영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5년 후에 2억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우수 후계농업 경영인은 자격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금의 용도는 경정 분야는 대부분 농기 구입이라든가 임차 해당되는 거고 시설 설치나 이런 기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축산하셔도 곤충을 포함한 축산 분야에서도 토지 구입 임차라든가 시설 임차 기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 자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융자 대상에서 부부간의 거래, 부모의 땅을 산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니까 좀 염두에 좀 두시고 나중에 설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지원 목적 외로 사용됐을 경우는 자금을 회수하는 것, 일반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한 가장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지원이나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업 추진에서 계획서 발급받고 일단은 선정되면 이렇게 자기가 계획서 제출해서 그 읍면에 있는 단위조합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 읍면에 있는 그 단위조합이나 금융의 신용 상태라든가 평가 기준에 따라서 그 최대 금액 3억이 약간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 금액 3억 이내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고려를 좀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나중에 총 자금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청년 후계농하고 일반 농 후계농 두 부분에 이 보육센터 교육 끝나기 전에 두 개 다 신청하고 선정될 가능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끝난 다음에 선발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좀 고민하셔가지고 아까 일반 후계농 같은 경우는 선정되고 5년 이내까지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내년도 선정돼서 5년 이내에 대출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두 개가 같은 연도에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후에 그 청년 후계농은 한번 선정돼서 그 당해년도 하면 되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4기, 3기 같은 경우는 교육 수료 전까지 이미 두 개의 제도에 대해서 이미 선정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육센터 교육 자체 하면서 영농 활동을 같이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요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영처 등록만 하셨다 그러면 별 무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제가 청년 호교농하고 일반 농업 호교농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올해 22년도의 선발 기준이고 23년도의 선발 기준은 올해 연말에 좀 변경될 수 있고 이번 정부에서 좀 더 강력하게 청년 농에 대한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선발 대상을 확대한다든가 아까 정착금 지원금을 좀 조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지금 8월이니까 다음 달 9월 달에 발표된 기본 정책 한번 확인하시고 12월 달에 23년도 지침이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서 좀 더 설계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된 자료는 이걸로 좀 설명을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혹시 이따 질문 있으시면은 한번 이따 다음 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문을 가까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